네, 2022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총경의 반란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평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을 쥐었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때, 그때 궁죽통으로 싸울 때 보여주는 그 능력과 성품은 궁죽통이라는 조건 내에서 발휘하는 거고, 그가 권력을 쥐었을 때 나오는 거는 궁죽통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의 본질이 된다. 그의 능력의 본질이 된다. 상당히 날카롭고 사람의 본질을 보는 듯한, 꿰뚫어 보는 통찰력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와 추윤 배틀을 할 때, 박범계와 박윤 배틀을 할 때 굉장히 역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대통령이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경의 반란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서 그의 능력과 성품을 어쩌면 더 정확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 엉터리 같은 문재인 정권이 한 걸 정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그 역경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역경을 이겨내고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역경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독재자 돼도 결과가 좋으면 또 용서할 수 있는데 최악의 독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반대로 우유부단할 수도 있죠. 그걸 보시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떻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기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충안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학교를 79학번 서울대, 충안고등학교는 7인가 9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4년 후배가 이상민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씨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고시가 먼저 됐죠. 대학교 4학년 때 고시가 돼가지고,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판사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판사에서 나와서 잠시 변호사를 하다가 윤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하나하나 정치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명분 때문에 이 국정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거 김영삼이었습니다. 참 그 사람은 명분 때문에 참 국가를 많이 망쳤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 국내 통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에 가깝거든요. 상당히 파워풀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를 하려면은 일반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안으로 하는 건데, 그 치안을 누가 합니까? 법무부 검사들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경찰청하고, 해수부에 있는 해경,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있는 소방,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행안부, 해수부, 그 다음에 법무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민정수석은 제2의 음지의 대통령처럼 하나하나 유력한 인사들 심사도 하고 뭐 아주 호가호위했지만 굉장히 파워풀했는데 문제가 많죠. 근데 그 문제가 많다고 민정으로 사실 정치를 하는 건데, 통치를 하는 건데 민정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나니까 뭐 해경이야 작은 조직이니까 그렇고 검찰이야 법무부를 통해서 통제하면 되는데 경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 다음으로 가장 큰 제복 입은 조직 14만 직업 경찰만 10만이나 10몇만이죠. 무장도 하고 있고 이걸 누가 통제하느냐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로 통제하겠다. 네,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이걸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이 가장 무서운 무력 집단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국방부라고 하는 이 시민 조직이 우리는 문민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여기가 이걸 통제합니다. 그래서 시민 통제의 원칙이 적용됐어요.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서 각군을 통제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군 통수권자로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think, commander in chief, 최고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국방부를 끼워놨지만 자기가 최고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9대 유니파이드 커맨드를 직접 통제합니다.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방부가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각군 총장을 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군이 한 덩어리니까 국방부는 군인들이 법무부도 똑같아요. 검사를 시민이 통제하기 위해서 법무부란 걸 만들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뭐 박범계, 뭐 박상기, 추미애 이런 식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강금실 씨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검사에서 최고 총장 지낸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무늬만 살짝 바꿔서 직접 대통령이 검찰,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국가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조직인데 이 경찰을 직접 경찰 위에 경찰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걸 지금 청으로 뒀잖아요. 검찰청, 우리 각군처럼. 그래놓고 그 위에 그럼 경찰 간부 지낸 사람이 경찰부 장관이 됐다가 그렇게 통제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직접 통제한 적이 없어요. 그건 대통령이 통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정수석 통해서 통제했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법무부나 이거는 국방부는 장관을 통해서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건 과거에 민정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민정을 없앴으니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둬서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단이 터져버린 거죠. 그걸로 할 의지가 있었으면 굉장히 많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서툴렀습니다. 자, 가장 서툰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이상민 장관이 오늘 경찰서장 회의, 총경들 회의였죠. 23일 날 있었던 거는 쿠데타다라고 그랬습니다. 브리핑을 열기에 앞서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경찰서장 회의, 총경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편끼리 싸우게 되죠. 누가 좋으냐? 북한이 신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려고 하는 좌파들만 신나게 됩니다. 아, 이상민 씨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링컨이 역경을 극복할 때 드러나는 그 능력을 보지 말고 권력을 쥐었을 때 드러나는 그 능력과 성품을 봐야 본인을 안다 그랬는데 이상민 씨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역경을 처한 건 아닙니다. 본인은 역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고 역경에 처한 건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죠. 거꾸로 더 확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도 드러나는 겁니다. 상당히 빨간불이 저는 올라왔다, 다급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국을 두는 것도 맞고 두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선 실수는 민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명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없애겠다고 해놓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이걸 냈으면 경찰의 반발이 있을 건 예상했어야죠.
제가 경찰에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몇몇 선배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한번 잘 모를 때는 역사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사 속에서 되게 역사는 반복되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면서 이성계하고 이방원, 특히 이방원 때에 의해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불교를 멀리 한다 그래서 조선의 한양 도성 바깥에는 안에는 어떠한 절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조계사는 일본이 들어와서 만든 절이죠. 다 도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숭유억부를 가고 그 다음에 해금 정책이라고 그래서 섬에서 우리 주민들 나가 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언제 깨지느냐? 갑오경장 때 깨집니다. 이게 동학이 일어나서 우당탕탕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동학을 일본이 제압하면서 일본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일본 청 왔다 갔다 하다 일본이 탁 쥐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식으로 근대화를 하자라는 거 하면서 갑오경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어떻게 바뀌느냐? 조선시대 내에는 우리는 포도청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포도청 아시죠? 포도청을 근대식 경찰 제도인 경무청으로 바꿉니다. 이 경무청으로 만드는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느냐? 서유건문을 집필을 한 육일준이 영국에 갔다 와서 아 이렇게 근대국가 공화정으로 가는 국가에서는 경찰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부, 그때는 아직 왕조 시절인데 행정부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군국 기무처라 그랬습니다. 우리 총리가 있는 행정부가 군국 기무처라 그랬어요. 그 군국 기무처를 이끄는 사람은 총리 대신입니다. 그때는 아직 왕조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이전까지는 2조, 예조, 호조, 병조, 6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아문이라고 하는, 아문은 이게 지금 청나라 체제를 본땄던 것 같아요. 이게 관할할 때 아자에다가 대문할 때 문자를 쓰는데, 그래서 뭐 내무아문, 법무아문, 2조, 예조, 호조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아문, 6조를 아문 체제로 바꾸죠. 그때 경무청을 두는데 이 경무청을 법을 담당하는 법무아문에 두느냐, 전국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아문에 두느냐가 논쟁이 됩니다. 1894년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 경찰을 법무부가 하는 게 맞느냐,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니까 그 싸움이 붙었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130년 전에 조선 왕조 때 내무아문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내무아문 밑에 경무청을 둡니다. 지금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밑에 경무청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치안을 결국 지방행정이고 국가행정이라는 게 경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금 걷는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다가 몇 년 지나다가 이 아문을 부로 바꿉니다. 그래서 법무아문은 뭐 법부, 내무아문은 내부 이렇게 바꾸는데 이때 경무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경무부로 올립니다. 조선시대 때 포도청이요 6조 안에 못 들어갔죠. 뭐 그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밑에 있었겠죠.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문 체제로 갔을 때도 내무 아문 밑에 경무청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치안이 중요해지니까 경무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렇게 같이 부로 가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1900년에 아마 한 15년쯤 지나서 경무청을 경부로 두죠. 경부로 뒀다가 2년도 안 돼갖고 다시 경무청으로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부서로는 안 되겠다. 도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걸 경무청으로 하든 경부로 하든
그건 직접 누가 통제했냐? 대신을 거치는 건 형식적이고 임금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자,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병합도 됐다가 해방도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국내 치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세금을 걷습니까? 뭐가 됩니까? 일반 행정이 됩니까? 직접 그걸 통제해 왔죠. 이렇게 하다가 이 경찰 중립 문제가 매우 커졌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까지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던 치안국을 경찰청으로 독립시키자라고 해서 합의가 됩니다. 글로 갑니다. 가는데 이때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추진했었습니다. 이상현 씨라고, 지금 얘기하면은 기무사 출신이고, 그 당시는 보안사 출신, 보안사 감찰부장, 감찰실장 했던 군인 출신이죠. 그가 이제 12.12 세력이 돼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노태우 때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강력한 사람이죠. 노태우 씨도 12.12 세력인데 그 사람이 밀어붙여서 경찰국 비슷한 걸 두려고 하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행정고시를 합격해갖고 경찰로 온 활웅, 살아있다 생활할 때 활자에다가 수컷웅자 황활웅,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분이 경찰청 본청에 법무과장을 했나?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고 뭐 안 된다. 이거는 장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갖고 그 강력한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국 비슷한 걸 두는 게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현 씨는 내무부 장관 하다가 안기부장에서 점점 실세로 가는데, 근데 이 황화롱 씨는요, 그 이후에 부산경찰청장까지 지내고, 그때는 이제 별 둘이었을 겁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시절에도 하지 못한 경찰국 두는 문제를 0.73%포인트 이긴 윤석열 정부가 한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130년 전에도 그게 안 됐던 거죠. 했다가 실패한 제도였죠. 직접 대통령이 치안본부를 통하는 거고 내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민정을 없앴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고 미국 대통령은 50개 연방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미국은 내무부가 없잖아요. 행정안전부가 없잖아요. 지금 뭐 국토안보부가 만들었는데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이제 치안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없었죠.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근데 그 국토안보부를 국무부와 국방부 더불어 두 개를 딱 쥐고 미국 대통령이 국내 치안하고 국가안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똑같이 경찰로 대표되는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 소방청, 이게 중심으로 국내 치안을 하고 국방부 중심으로, 육해공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태가지고 국정원 갖고 하는 거고, 외교를 붙여서 외교안보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무역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더 큰 의미의 이제 국제관계가 되는 거고, 그게 통수권이에요. 국내 경제 돌아가는 건 한덕수 총리 이하 누구한테 맡겨도 돼요. 거기에 전문가들은 많아요. 이거 대통령이 이걸 하는 건데 왜 그걸 민정을 없애가지고 그리고 행안부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를 쓰느냐. 이게 진짜로 행안부에 두려고 했으면은 준비를 많이 했어야지. 근데 이상민 씨는 누차 얘기했지만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는 판결문 쓰면 그거 갖고 사람들이 다 쩔쩔매죠. 근데 그거는 판사 세계에서나 가능하고 일반 행정, 일반 정치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 선언문 밝혔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제가 여기서 떠든다고 한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말 맞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하는 사람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야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만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이렇게 역사를 경찰을 잘하는 분이 행정안전부 장관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미달렸다. 제가 그래서 좌동훈 우상민인데 우상민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결국은 자기가 품고 가야 될 경찰에 대해서 12.12 쿠데타와 같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 저 세력은 점점 더 가게 되죠. 점점 갈등이 커지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점점 갈라치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와갖고 응원 사격을 해주는 바람에 더 윤석열 정부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경찰하고 틀어져 갖고 물론 언젠가는 이거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훨씬 세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반항심을 품고 따라오게 되죠. 그럼 정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경찰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민정이란 걸 없애놓고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경찰국을 둔 건데 결론적으로 다 놓치는 이건 뭐야? 이거는 권력을 쥐어봐야만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사람이 성품과 능력을 안다라는 링컨을 말을 딱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과 이상민 씨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실망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몸을 사린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겁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를 본인이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지금 어찌됐든 본인이 실수한 거죠. 민정을 없앴습니다. 그럼 경찰을 마음대로 둘 수는 없죠. 경찰국을 두겠다. 근데 저렇게 지금 반발이 되고 이제 좀 지나면 총경 밑에 이제 경정 그 밑에 경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경찰서에서는 뭐 과장들 할 겁니다. 뭐 팀장 이 친구들이 또 직단 회의 할 거예요. 그럼 점점점 커지면 뭐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물론 제보위원들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죠. 저는 그 맹렬히 비판하지만 이제는 이들과 어떻게 한편이 되냐 문제를 윤 정부는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하나 제시할게요. 제가 지난번 경찰청 치안감인가 인사할 때 그게 이제 경찰이 발표했던 진급자 명단하고 나중에 윤 정부가 했던 거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은 경찰이 지 맘대로 했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파견되어 있는 치안정책관이 잘못했다. 그때 그렇게 나왔었죠. 치안정책관이 누구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는 별 하나인데 경무관인데 경찰청에서도 근거 없이 행안부로 보내놓고 행안부도 근거 없이 그를 받아두고 있는 리에정 오피서다. 연락관처럼 돼 있는데 그 양반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 이쪽 통보해 주는데 추천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다뤘던 인사 초안중을 그대로 보내는 바람에 잘못됐다 하면서 치안정책관은 행안부에도 그렇고 경찰에도 그렇고 경찰청에도 그렇고 직제가 없는 비직제다. 근데 이거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과거에 서울시장실에도 무궁화 2개 경감 파견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상급 부서인 행안부에는 별 하나를 보내놓고 민정 쪽에는 뭐 별 둘 뭐 이렇게 많이 가 있었죠. 거긴 직속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요. 경찰국을 만들면은 경찰은 점점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직제로 있는 이 치안정책관을 경찰국 역할을 하도록 직제화하는 게 방법입니다. 경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세요. 경찰국 안 만들겠다. 그러나 지금 치안정책관이 있는데 이 리에정 오피서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걸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금 안 하게 됐으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치안정책관을 활용하면 되지. 경찰국 둔다 그러면 경찰국장을 아마 큰 무궁화 2개 치안감 둘 겁니다. 그럼 치안정책관을 무궁화 하나짜리인데 2개짜리 치안감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뭐. 몇 사람 더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은 지금은 이상민 씨는 자꾸 뭐 법으로 이건 뭐 내부 반란이고 명령 불복종이다 이렇게 나가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점점 반발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이건 정치로 풀어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경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하고는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편이 돼야 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될 조직이 경찰인데 그걸 다 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몇 사람 빠박 치고 갈 용기도 지금 없잖아요. 진작에 하든지. 이제 많이 늦었죠. 그리고 더 하나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진짜로 이제 참 정치력이 없다 싶은 게 윤석열 정부가.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왜 경찰국 신설 문제를 행안부 장관이 총대 메고 나서나요?
이 문제, 경찰국 만드는 문제는요, 윤희근 씨든 누구든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도록 하면은 경찰끼리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걸 지켜보다가 행안부 장관이 개입해서 뭐 치안정책관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재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본인이 싸워버렸어. 이상민 씨는 경찰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경찰은 더 싸우기 좋지. 근데 누군가를 윤희근이 지금 후보자잖아요. 경찰청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이 덜 대들죠. 이것도 정치적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좀 능력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씨는 이상민 장관은 검사와 판사를 해가지고 판사 검사야 법을 등에 있고 뭐 몇 년 구형에 처한다, 몇 년 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그걸 끝이죠.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아니야 임마 하고 주먹이 날라오는 게 바로 이렇게 사바세계인데. 그리고 정치 세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말도 막 바꾸는데 지금 우상호부터 해갖고 지금 다 죽어가던 이재명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걸 봉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일단 정치력 부재로 실패했습니다. 이 우상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을 교체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경찰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 경찰사를 다시 공부하시면서 해야 되고, 왜 민정에서 하던 거를 포기했느냐. 근데 하나 더 참고드리면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이 경무청을 만들거나 경부를 만들거나 할 때도 이 경무청장은 그 내무 아문이나 그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임금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때도 민정이 통제했던 겁니다. 이걸 놓친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답답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정원장을 독대 안 하겠다 그랬죠. 그것도 참 답답해요. 정치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국가안보실을 활용하라 이렇게까지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차제에 해경청, 산림청 이 둘을 농림부 쪽하고 이제 해수부인데 이거를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오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실이 통제할 수 있죠. 그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민정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통치 능력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치적 능력도 아직 안 돼 있는 게 너무 나이브한 게 드러나서, 제가 지난번에 통일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죠. 나이브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 더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 조선의 왕들도 경연이라 그래서 각 분야의 대가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가장 가까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사람들을 자기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쭉 듣고 질문하고 술 먹고 뭐 반은 돌고 반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점점 세련돼 가고 많이 안 거거든요. 내가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다 한다. 검사로 이거 한번 해봤으니 다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셔야 돼요. 한동훈 씨가 잘해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 장관들은 안 뛰잖아요. 지금 이상민 씨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섰는데 진작에 나서서 자 순서도 경찰청장 임명해서 그가 경찰국을 만들게 하거나, 그죠? 그랬으면 좀 쉬웠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다 늦추고 지금 와서 싸움 터니까 본인이 나서 쿠데타라 그래? 경찰, 그러면 경찰은 더 화가 나지. 진짜 쿠데타로 가지. 안 돼. 이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법이 아니라 통수와 정치로 풀어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뽑았습니다. 좀 찹찹합니다. 윤 대통령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역시 사람은 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하는 걸 봐야 더 평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이미 졌어요. 근데 자꾸 활발하다는 행동이 요즘 안 보이죠. 국방부 앞에 있던 국수집도 안 가시는 것 같고 뭐 어디 뭐 옷도 안 사러 가는 것 같고 이제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은데 자신을 잃은 거죠. 근데 다시 이거를 회복하려면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연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들한테 공부를 하고 경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이브했습니다. 민정을 없앤다는 거. 그리고 누차 얘기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민정과 홍보수석 둘로 하는 건데 홍보의 최영범, 강인선 존재감, 최영범은 아예 존재감도 없고 민정은 없어져 버렸고 뭘로 정치를 하겠다. 필요하면 둘을 다시 부활시키고 제대로 된 사람 맡기시고요. 내가 임명한 장관들이 진짜 그 분야,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분명히 당선될 때 그랬거든. 우리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한 자리 바라지 마라. 최고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 보게 되면 최고입니까? 당신의 후배였지. 한동훈 씨 경우는 일단은 최고라고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팅할 필요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안 그러면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좌파들이 설친 세상으로 간다는 거, 와, 저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경찰까지 품지 못하고 가는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기를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